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뉴스 영양과 건강TV의 강민구입니다. 조리 자격증 TV 프로그램으로 조리 기능사 자격시험 필기부분 공통사항 실전 모의고사 제18일 마지막 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한식 부분에 대한 나머지 그 10문제씩을 풀이하는 부분을 두세 차례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녹는 바이타민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수용성 바이타민이 뭐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수용성 바이타민은 이제 쌤 같은 경우는 BC 카드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BC 즉 바이타민 B, 바이타민 C가 수용성 바이타민이죠. 그러면은 B나 또는 C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이거는 티아민이 되겠습니다. 티아민은 B1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3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레티놀은 바이타민 A 부분이죠. 그리고 토코페롤은 바이타민 E 부분, 칼시페롤은 바이타민 D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칼리성 식품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여기서 우리가 알칼리성 식품과 산성 식품에서 혼동하기 쉬운 게 맛을 보고 알칼리성이냐 산성이냐를 구분하면 혼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맛이 시잖아요. 신 것은 산성이죠. 그러니까 이걸 산성식품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체내에서 신진대사를 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알칼리성이냐 또는 산성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좌지우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육류는 일단 산성식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곡류 역시 산성식품이다. 어류 역시 산성식품이다. 어류가 잘못하면 알칼리성 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레몬처럼. 그러나 해조류, 즉 우리가 해조류 하면은 바닷속에 있는 식물이죠. 식물류가 주로 알칼리성 식품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백질의 질소 함량이 18%라고 하면 이 단백질의 질소 계수가 얼마냐라고 하는 걸 물어봤네요. 질소 계수의 산식을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00 나누기 질소의 함량 18%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실제 질소 양이 계산돼 나온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100 나누기 18 스마트폰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5.56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루 필요 열량이 2500kcal일 경우 이 중의 18%에 해당하는 열량을 단백질에서 얻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단백질의 양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2500 중에 몇 프로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18%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0.18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18%에 해당하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450 정도 나오네요. 450을 단백질이 그람당 킬로칼로리가 얼마 나오죠? 4kcal가 나오죠? 그럼 이거를 4로 나누면 그럼 얼마가 되죠? 112.5가 되겠네요. 112.5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먹물 색소의 주 요소가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오징어 먹물 색소의 주 요소는 유멜라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그 안토잔틴 황색 계열이죠. 클로로필은 엽록소니까 녹색 계열이다. 그리고 플라보노이드는 이제 실제 이 안토잔틴도 플라보노이드의 사실은 일종이에요. 근데 이제 플라보노이드 안에 이 안토잔틴만 있는 게 아니고 적청색의 안토시아닌 그리고 녹차 쪽에 이제 그 카테킨 이런 것들이 플라보노이드 쪽에 모두 포함되는 거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라보노이드는 이제 황색 종류로 아무 소리 안 하면 이제 얘기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튀김옷의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 일단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글루텐 함량이 높은 밀가루가 오랫동안 바삭바삭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거죠. 튀김옷은 글루텐 함량이 많으면 딱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삭바삭하게 해지려면 글루텐 함량이 낮은, 즉 박력분이 돼야 된다. 이 높은 밀가루인 강력분은 너무 딱딱해진다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맞는 말 1, 2, 4번을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조, 식소다를 중조라고 하죠. 중탄산 소듐,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 모두 중조다. 넣으면 탄산가스가 발생하면서 수분도 증발하게 되어 바삭바삭하게 되죠. 근데 영양소 파괴가 심해요. 중조를 넣으면. 달걀을 넣으면 달걀 단백질의 응고로 인해서 수분 흡수가 방해되어 바삭바삭하게 되죠. 4번 얼음물에 반죽을 하면 점도를 낮게 유지하여 바삭바삭하게 됩니다. 점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글루텐 함량이 낮은 거하고 같은 거예요.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량급원식품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이렇게가 열량 영양소예요. 그리고 바이타민, 미네랄, 수분 이렇게가 비열량 영양소죠. 그러니까 열량 영양소를 물어본다고 하는 얘기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아닌 것. 감자, 탄수화물이죠. 쌀, 탄수화물이죠. 풋고추, 주로 바이타민하고 미네랄이죠. 아이스크림, 단맛이 나는 거니까 탄수화물이 강하다. 물론 이제 유지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의 기능을 이용한 음식의 연결이 잘못된 것이 뭐냐? 달걀의 식품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응고제, 달걀찜을 달걀의 응고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다. 맞는 말이죠. 시폰 케이크는 달걀의 팽창하는, 부풀어 오르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다. 맞는 거죠. 간섭제, 맑은 장국.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맑은 장국은 청징제로서 갖는 거죠. 간섭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생선전이라든지 이런데 결착제로서 쓰이는 기능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유화제는 기름기와 물기를 섞는 거죠. 마요네즈가 달걀의 노른자에 가지고 있는 천연 유화제 기능을 가지고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혜를 만들 때 엿기름을 당화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온도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엿기름을 당화시키는 거 효소 기능이죠. 효소 기능은 주로 30 내지 40도가 좋은 온도예요. 30 내지 40도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볼 때 효소 활성화 가장 좋은 온도다. 그런데 엿기름은 이거보다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뭐다? 50 내지 60도다. 여기에서 그 활동하는
효소는 주로 아밀레이스와 말테이스, 즉 아밀라제와 말타제,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데 얘는 50 내지 60도가 최저 온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조리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식품이 지니고 있는 영양소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게 맞죠. 영양소 손실이 많으면 조리의 의미가 줄어든다. 각 식품의 성분이 잘 조화되어 풍미를 돋구게 맛있게 하려고 하는 거 맞죠. 외관상 식욕을 자극하게 모양새를 예쁘게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질병을 예방하고 이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치료하기 때문에 해서 답이 아니다. 질병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치료가 틀린 말입니다.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를 응고시키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가열 맞는 말이죠. 예, 레닌 여기서 요 N이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응유 효소, 산, 우유, 식초를 살짝 넣으면은 응고 되죠. 예, 당류 하고는 관계가 없다. 설탕을 우유에다가 아무리 섞어도 우유가 응고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치즈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들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참고로 요 R이 N이 하나인 게 있어요. 그것도 레닌이죠. 그거는 신장에서 발생하는 효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성이 없고 보슬보슬한 메쉬드 포테이토. 그러니까 포테이토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떡을 만든다든지 할 때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감자로 가장 알맞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감자는 크게 분질이 있고 점질이 있어요. 분질은 흰색이에요. 보슬보슬하죠. 그런데 이제 점질은 노란색이에요. 이거는 물기가 많죠. 그리고 끈적끈적해요. 예. 그럼 이제 그거를 염두에다 두고 답을 찾으면 충분히 숙성한 분질의 감자가 바로 메시드 포테이토의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전분의 숙성이 불충분한 수확 직후의 햇감자, 소금 1컵, 물 11컵의 소금물에서 표면에 뜨는 감자, 10도씨 이하의 찬 곳에 저장한 감자 모두 분질 감자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요리할 때 사용되는 연화제, 고기 연화제를 우리가 연육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얘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지금 천연 연육제를 물어본 거예요. 예, 파파야의 파파인이 대표적인 거다. 무화과의 피신, 그리고 파인애플의 블로멜라인 이런 것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천연 연육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노화가 잘 일어나는 전분은 다음 중 어느 성분의 함량이 높으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얘는 아밀로스 성분이 높을 경우 호화도 빨리 일어나고 노화도 빨리 일어난다. 호화는 뭐죠? 호화는 물과 열을 가해서 전분이 부드러워지고 점성이 생기고 맛이 좋아지는 거죠. 노화는 온도가 내려가면서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지고 점성이 떨어지는 걸 노화라고 얘기를 한다. 아밀로스가 많으면 호화도 늦고 노화도 늦어요. 아주 빠르고 노화도 빨라요. 아밀로펙틴이 많으면 호화도 빠르고 노화도 다시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아밀로스는 호화와 노화가 빠르고 아밀로펙틴은 호화가 노화가 늦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글리코겐은 동물성 전분이고 한천은 특히 해조류 종의 전분이긴 한데 얘는 식이섬유를 이야기한다. 특히 이제 우뭇가사라든 홍조류죠. 에 있는 식이섬유를 우리가 한천을 만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밀로스를 우리가 맵살이라고 얘기하고
아밀로펙틴을 찹쌀이라고 얘기를 한다 까지 설명드리고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 20kg으로 닭강정 100인분을 판매한 매출액이 100만원이었습니다. 닭고기의 킬로그램당 단가를 12,000에 구입하였고 총 양념 비용을 8만원이 소요됐다라고 하면 식재료의 원가 비율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네요. 일단 매출액이 100만원이에요. 스마트폰으로 함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닭고기는 12,000원 12,000원에 몇 킬로그램을 구했죠? 이게 킬로그램당 12,000원이니까 몇 킬로그램을 구했냐면 20kg을 구했어요. 그러면은 얼마죠? 여기다 20을 곱하면 24만원이 되겠네요. 그죠? 24만원. 그리고 지금 비용을 지금 먼저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양념비가 총 얼마가 들었죠? 8만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8만원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32만원이 되네요. 그러니까 총 비용이 현재 32만원 나온 거예요. 총 비용이 32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32만원에 얼마냐면 여기 매출액 지금 100만원이잖아요. 32만원 나누기 총 매출액이 100만원 하면 원가 비율이 나오죠. 그죠? 예, 그럼 약 32% 정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계산의 목적이 아닌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가격 결정을, 원가를 알아야 가격 결정을 하죠. 원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맞죠? 기말재고량 측정은 원가하고는 관계없죠. 기말재고량 측정은 뭐 실사를 하느냐, 또는 그 장부 상에 있는 내용으로 하느냐,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로 빵을 만들 때 첨가하는 다음 물질 중 글루텐 형성을 도와주는 것을 물어봤네요. 예, 이것은 달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설탕, 지질, 중조, 식소다죠. 예, 이런 것들은 글루텐 형성하고는 관계없죠. 부드러워지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이런 것들이죠. 예,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릿이 나타나는 현상과 그 원인 색소 이온율이 옳은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커피를 경수로 끓일 때 센 물이죠. 비누 거품이 바로 없어지는 물을 센 물이라고 그러죠. 할 때 그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탄닌 때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예, 데친 시금치 나무를 누렇게 되는 것은 얘는 안토시아닌 문제가 아니고 클로로필 문제죠. 클로로필하고 마그네슘이 만나면 갈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두부를 새우젓국에 끓이면 물에 끓이는 것보다 더 뭐해진다? 부드러워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0.5 내지 1% 정도, 0.5 내지 1% 정도의 염분이 통상 새우젓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부가 유리 칼슘과 만나면 단단해져요. 그런데 이때 그 염분이, 그러니까 즉 소듐, 나트륨 성분이 들어가면 칼슘을 나트륨이 중간에서 가로채요. 그래서 두부하고 만나는 것을 방해하죠. 그래서 두부가 딱딱해지는 것을 방지시킨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으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순두부에서 새우젓국은 두부를 잘 뭉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잘 뭉치는 것은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언뜻 볼 때 이게 반대
성향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류 조리 과정 중 색소의 변화 단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일단 참고로 일단 미오글로빈은 적자색이에요. 미오글로빈 그것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옥시미오글로빈이 되면 선홍색, 미오글로빈, 마이오글로빈이라고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공기 중에 그냥 놔둬서 시간이 지나면 갈색의 매트 미오글로빈으로 변하고요. 그것을 더 오래 놔두면 이제 헤마틴이라고 하는 갈색, 그리고 헤민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순서를 잡아보면 3번 마이오글로빈이 옥시마이오글로빈으로 메토마이오글로빈으로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헤마틴이라는 것이 지금 빠졌죠. 그 다음에 맞습니다. 빠진 게 아니고 헤마틴이네요. 이 뒤에 헤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전분이 아밀레이스에 의해 가수분해되어 메가당과 포도당을 생성하는 게 맞죠. 밥을 지은 후 엿기름을 부어 효소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게 맞죠. 30 내지 40도가 본래 효소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인데 얘는 50 내지 60도로 덮여줘야 됩니다. 80도의 온도가 유지되어야 80도면은 효소가 다 기능을 멈춰버리죠. 식혜의 그 물에 밥알이 뜨기 시작을 하면 그 밥알을 건져내서 냉수에 헹궈 놓았다가 차게 식힌 후에 식혜에 띄어서 먹을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2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네즈를 만들 때 기름의 분리를 막아주는 것이 뭐냐? 즉 유화제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천연 유화제는 난황, 즉 달걀의 노른자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선튀김의 조리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이 뭐냐? 생선튀김이에요. 이게 재료에 따라서 온도가 조금씩 다르죠? 이거는 1번 180도에서 2, 3분간 튀기는 것이 가장 좋다. 140도에서 150도 정도 약과, 그 다음에 190도에서 195도 정도 크로켓은 이제 조금 높은 거고, 감자, 양파 195도에서 200도 짧은 시간에 2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단을 작성하고자 할 때 식품의 선택 요령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일단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쇠고기가 비싸서 대체식품으로 닭고기를 선정하였다. 맞는 말이죠. 영양보다는 경제적인 효율성을 우선으로 고려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영양실조 걸리죠. 시금치 대체식품으로 값이 싼 달걀. 시금치는 미네랄하고 바이타민류고 달걀은 단백질류죠. 한창 제철일 때보다 한 발 앞서서 식품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죠? 값은 비싸고 영양소는 떨어지죠. 2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천젤리를 만든 후 시간이 지나면 내부에서 표면으로 수분이 빠져나오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이액현상 또는 이장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널시스라고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님비 현상은 내가 아무리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좋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게 님비 현상이니까 전혀 관계없는 거고, 노화 현상은 후화의 반대죠. 삼투 현상은 중간에 반투막을 놓고 양쪽에 비율이 다른 물을 용액을 놨을 때 용질이 적은 쪽에서 용질이 많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것을 삼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5번까지로 해서 18회차
공통사항에 대한 실전 모의고사를 모두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한식, 양식, 일식, 보고, 중식에 대한 과목별 문제를 살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 제조와 관련된 것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5가지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떡 제조와 관련된 것은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빵 부분은 아마 금년도에는 연말쯤이나 돼야 아마 그 업로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이 제가 중간에 다른 면허 문제 때문에 다른 그 프로그램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제빵 부분은 이제 연말쯤에 한번 찾아보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필기시험 합격에 크게 어려움 없이 잘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